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학교 신앙수련회에 많이 참석하셨죠.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10시간으로 참석하면 참 좋겠지만 안되면 유튜브로라도 꼭 참석하셔서 세계적인 간증 들으시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9주차 1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폐장애 아동의 교육 못다한 부분을 강의하겠습니다. 지난 8주차 3강을 좀 길게 했기 때문에 9주차 1강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폐성 장애 아동의 특수교육 교수법입니다. 첫 번째는 환경 중심으로 아이들의 반응을 기다려주고 또래 아동의 더 협동적인 그런 환경, 그리고 적극적인 또 교사의 참여, 기다림, 이런 것들로 교수하는 방법을 강의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두 번째 기능적 의사소통 중재 교수법입니다. 교사는 아동의 강점과 약점을 근거로 가르칠 목표 행동을 선정해야 됩니다. 자기가 맡은 아동이 보통 자폐증 아동의 가장 어려운 기능은 구어적인 능력입니다. 구어적인 그게 의사소통, 언어적인 표현이 서툴고 이해도 서툴고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노래를 잘하는, 언어와 함께 하는데 노래를 아주 절대 음감을 가지고 노래를 할 수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점과 약점, 그런 잘 고려하여서 어떻게 무엇을 목표점이 어느 정도인지 라는 목적과 목표, 그걸 딱 선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자연적인 상황에서의 언어 및 의사소통의 기능적인 사용을 강조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조금 강조했는데요. 자연적인 상황, 이게 의도적으로 가르치고 따라해봐 이것이 아니라 같은 학급 내에서 일반적인 아동과 그리고 자폐성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 통합교육을 할 때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상황에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적인 사용을 자꾸 할 수 있도록 강조도 할 뿐, 배려도 할 뿐, 기회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또래와 사회적 관계 장면에서 의사소통 촉진을 위한 자연스러운 환경을 제공합니다. 환경 제공에도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지만 인적 환경이 가장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아이들에게 크게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수법 중에 사용되는 교수 매체가 또래 친구들입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언어와 소통이 형성되면 또래보다 약간 더 수준 높게 언어 사용량이 많은 아이들과 섞어 놓아도 좋은 사회적 관계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교육 대상이 내가 자폐성 아동과 그 다음에 일반 아동을 한 학급에 모아 놓았다고 해도 그 자폐성 아동만 중심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자폐성 아동과 일반 아동을 함께 교육 대상자로 생각을 하고 자폐성 아동으로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반 아동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냥 무관하게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일반적인 통합교육에서 자폐성 아동을 마음이 아픈 아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마음이 아픈 아동이라고 하면서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도 우리가 도와줘야 돼. 그리고 또 이 친구는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말이 잘 안 돼. 이러면서 그 또래, 그 일반 아동을 더 신경을 쓰고 그들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오늘 만약 일일 교육 계획안을 짤 때 일반 아동에 대해서도 특별한 촉진적인 상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야 되고, 그 다음 자폐성 아동은 물론
거기서 자연스럽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사에게서 교육 대상은 자폐성 아동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일반 아동, 그리고 특히 자폐성 아동의 주변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교육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 대상자를 두 부류로 나눌 때 이 어느 한쪽도 등한시할 수 없는 교육 대상으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완 대체 의사소통 체계 교수법입니다. 말 그대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자폐성 아동의 가장 단점이 의사소통이잖아요. 의사소통은 하는 말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도 잘 안 되거든. 워낙 오랫동안 자기를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잘 열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굳어버린 아이들, 구어적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아이들, 그리고 구어적 의사소통에 어떤 동기와 의욕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보완해주는 겁니다. 대체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그 보완해주는 거를. 그래서 대체 의사소통 체계교수법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구어적 의사소통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부진을 느끼는 아이들입니다. 구어적 의사소통 기술 부진, 근데 지금 이 화면에 기굴이라고 했는데 기술입니다. 의사소통을 정진시키기 위한 상징, 심볼이죠. 그다음에 보조도구, 그리고 전략 및 기술을 적용하는 교수 방법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울기도 하고 그냥 인상 쓰고 그러죠. 근데 대체로 조금 그래도 의사소통 가능성 있는 친구는 그래도 손짓을 합니다. 손짓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거라는 거지. 막 인상을 쓰면서 손짓을 하면 저건 싫다는 거야. 그렇게 좋고 나쁘고 원하고 원하지 않는 이런 것을 말 대신에 제스처를 하잖아요. 근데 말 대신에 다른 상징적인 거나 보조도구와 그다음 기술을 사용하는 그런 교수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는 어떤 또래가 딱 정말 예민한 아이들은 그 눈치로 딱 보고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표정으로 그렇게 또 판단할 수도 있고 손으로도 할 수 있고 말로도 할 수 있고 어떤 친구들은 이 대체 의사소통을 그냥 손짓도 안 하고 그 간단한 말로라도 이런 뭐 좋아 싫어 뭐 이런 표현도 안 하고 그냥 몸으로 가요. 몸으로 가서 그걸 가지고 오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잘했다고 하고 소통을 충분히 해주고 그러면서 또 구어적인 그 의사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가 가지고 온 것이 이제 숟가락이다 이러면 너가 숟가락이 필요했구나 그러면 선생님 숟가락 주세요 라고 따라 해봐. 자 숟가락 이러면서 물체에 대한 그리고 의사소통에 대한 기술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언어를 확장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진교환 의사소통 체계교수법입니다. 사진교환 의사소통은 자폐성 장애인이 손쉽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실제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자기가 요구하는 물건의 사진을 의사소통 상대자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대자는 사진과 일치된 물건을 건네주는 직접적인 피드백의 영향을 주고받는 사회적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놀이를 선택할 때에 어떤 친구는 바깥놀이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도서관에 갈 수도 있습니다. 보통 자유선택 활동 시간이라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일과 중에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도 자유선택 활동이라 해서 일과 중에 있습니다. 바깥놀이 가고 싶은 사람 바깥놀이 갈 수 있고 교실에서 또 교구를 선택해서 언어 교구를 선택하든 수어 교구를 선택하든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음악실에 갈 수도 있고 도서관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폐성 장애 아동은 무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사표현을 자기 어디 가고 싶은지 의사표현이 잘 안 됩니다. 그럼 선생님 우리 밖에 나가자면 막 안 나가려고 몸을 뺍니다. 그럼 어디 갈까? 도서관에 갈래? 책 볼래? 또 막 이렇게 뺍니다. 그러면 또 어떤 친구는
그냥 간식 먹자 이러면 그냥 자기가 너무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잘 안 되는 거,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그 소통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 어디 그 친구들이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해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 표현이 잘 안 될 뿐이지 이해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사진을 보여주면서 네가 가고 싶은 것을 골라봐. 지금 어디 가면 좋겠어? 그러면 그 친구가 나는 저기 있는 친구하고 저 교구를 만지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할 때에 교실에 있고 싶다. 나를 다른 데 보내지 말라. 이러면서 교실의 사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실 중에서도 또 이 교구냐 이 교구냐 너가 가고 싶은 데로 가보세요. 이렇게 해서 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선택권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한 성취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선생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될 때 이런 아이들도 감정은 다 있거든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잘하는 강점, 약점을 또 파악을 하되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해서 의사소통 중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대체 의사소통, 손짓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그 다음에 걸음으로 걸어가서 움직이는 것이라든지 그런 방법도 있고 교사가 제시하는 방법으로서는 사진 교환 의사소통 굉장히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감각 통합 심리운동을 통한 교수법입니다. 여기서 심리운동이라 하면 그 심리운동이 뭘까? 좀 어려운 단어 같은데요. 그냥 심리운동, 심리작용, 심리적용, 심리적, 그 다음 동기부여,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아이들의 감각이라면 음악이나 그림이나 체육,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신나는 음악과 함께 자발적인 신체 움직임을 통한 감각 통합과 심리적 작용. 이런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아이들에게 음악으로. 자, 우리가 게임을 설명할 때 이 게임을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서 3번 뛰어가야 되는 거야. 여기서 돌아야 되는 거야. 선생님이 호각을 불면 빨리 달려와야 돼. 이런 의사소통 이해가 한 반쯤밖에 안 될 거예요. 많이 된다 해도. 그런데 음악을 틀어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에 따라서 4박자를 가게 하고 그 음악이 그대로 멈춰라 하면 딱 멈춰지는. 그러면 여기서는 멈춰야 돼. 선생님이 스탑하면 멈춰야 돼. 이 말을 여러 번 해도 못 알아듣지만 그 음악만 딱 넣으면 딱 이렇게 서는 거. 이래서 아이들이 아 이거는 뭐다 하면서 질서를 깨닫게 되고 규칙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래만 나오면 막 정리를 하는 노래만 나오면 정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 또 그 음악만 나오면 아 지금 동화 듣는 시간이다. 동화 듣는 시간에 나오는 음악, 식사하는 시간에 나오는 음악, 이런 음악에 따라서 아이가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다, 무슨 시간이다 하면서 그 통합교실에서 적응을 해나가는 이런 하나의 심리적 적응, 심리적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림을 보고 그림을 그리면서 아, 이 그림은 퍼즐이다. 아, 이 그림은 내가 조금만 더 그려내면 되겠다. 조금 지적으로 약간 사고가 아직 부족한 아이들에게는 바퀴를 가르치고 싶을 때, 원을 가르치고 싶을 때 자동차를 다 그려놓은 그림에 바퀴만 그려넣게 하는 그런 그림 교수법이 있습니다. 근데 딱 그림을 보고 빠진 부분 스스로 자기가 시각적으로 딱 보고 손으로 바퀴를 이렇게 이제 그려놓는. 그 다음에 또 사과를 그리고 싶은데 선생님이 나무를 다 그려놓고 사과를 몇 개만 딱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가 계속 사과를 그리면 지도 따라서 사과를 그리고 싶은 그런 감각, 시각, 그리고 청각, 그리고 운동 이런 것을 통해서 그 학급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규칙에 따라 의사소통을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기회를 주는 것이 되고 사회성을 증진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내 발달의 인지활동을 촉진시킵니다. 근데 이런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 감각을 통한 심리운동 교수법은 꼭 자폐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에게도 전인적 발달 교육을 도우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재 프로그램, 교수법에서 무엇을 사진을 이용하고 음악을 이용하고 미술을 이용하고 대체 행동을 이용하고 한 이거 다 중재라 그럽니다. 중재 프로그램에 이제 포함되는 한 6가지 기능 영역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교재에 없는 내용입니다. 조금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기능적, 자발적 의사소통. 우리가 교육을 함으로써 자기가 의사소통 안 되는 기능, 자기를 너무 닫아버리는 기능을 음악적으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는 자발적 의사소통, 기능적 의사소통이 하나의 그 중재 역할에서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거 없으면 이 의사소통 중재 프로그램에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적, 자발적 의사소통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연령에 적합한 사회적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7살은 7살만큼, 10살은 10살만큼. 근데 이 자폐가 계속 되면 지능이 떨어지죠. 처음부터 지능이 완전히 뭐 지적장애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적장애 아니기 때문에 이게 참 하나의 강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에 적합한 사회적 기술을 터득할 수 있도록 또 중재 프로그램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놀이 기술을 좋아해야 됩니다. 우리 감각적으로 음악이나 미술을 통해서 놀이는 누구든지 자기를 아무리 닫은 아이라도 한 가지 정도는 자기가 즐기는 놀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놀이 기술, 또래들과의 놀이 기술 이런 것을 발달시킬 수 있는 영역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합교실에서 배우고 또래들과 같이 경험한 것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인지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문제행동 있잖아요. 자폐아동 행동의 어떤 지난 시간에 배운 감각성 장애, 신경성 장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질 때 있잖아요. 그런 문제행동, 그 다음에 자기를 너무 닫아버려서 은둔이 되어버리는 이런 문제행동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렇게 안 해도 자기가 스스로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노래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뛰어논다든지 그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행동을 계속 제공해줘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무엇을 하면 즐겁더라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중재되는 프로그램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동의 요구에 적합할 경우 기능적 학업 기능. 아동이 술을 너무 좋아한다. 아동이 그리기를 너무 좋아한다. 그 다음에 아동이 다른 건 다 몰라도 춤추는 거, 동작 활동을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그쪽 기능을 학습할 수 있도록 그런 중재 프로그램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기말고사는 대면으로 하게 되는데요. 학교 측에서 학생들이 가장 용이한 시간, 우리는 12월 첫째 주가 되겠습니다. 빨리 시작했기 때문에 12월 첫째 주에 시험 아니면 11월 말째 주가 되겠는데 그 두 중에 학생들이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을 정하면 학교 측에서 시험을 칠 수 있는 강의실을 마련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끼리 서로 의논해서 11월 말과 12월 초 양주간에 가장 용이한 시간을 말해주시면 학교 측에 얘기를 해서 기말고사 시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